여러분이 VC한테 투자 유치하러 다니실 때 보통 이 회사 자료에 그 재무 추적 넣으시잖아요. 그게 3년짜리일 수도 있고 5년짜리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펀딩 덱을 만드실 때, 회사 소개서를 만드실 때, 이 VC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재무 추정, 매출과 이익 추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, VC들은 거기서 뭐를 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. 이제 여러분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 투자 유치하러 가실 때는 이제 회사 덱을 만드시잖아요. 그 회사 소개 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보통 만드시죠. 근데 그렇게 만드실 때 이게 뭐 아주 극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VC들은 어떤 정도의 그 매출 추정은 요구를 하죠. 그래서 이 매출 추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, 이게 사실 뭐가 맞는지,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, 이게 내가 너무 적게 썼나? 또는 너무 과하게 썼나? 뭐 이런 고민들 창업자들이 다 하시잖아요. 그죠? 예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 매출 추정, 매출 이익 추정, 그 소위 재무 추정이라는 걸 하실 때 좀 어떤 관점에서 점검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먼저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딱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, 여러분이 그 매출 추정이나 이 재무 추정을 하실 때 여러분이 그게 100%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지 않죠. 여러분이 이제 한 스위스 A, 그러니까 스위스 BC가 있는 꽤 크고 매출이 뭐 몇십억, 몇백억 나는 회사면 그때까지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나 스스로도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데, 내가 이제 막 제품 만들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솔직히 매출이 올해 날지 내년에 날지 아니면 내년에 얼마나 날지 이거를 정확히 예측한다라는 게 어렵잖아요.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유치원생이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시험 성적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그거 알 수 없는 것이고 VC도 그걸 압니다. 그래서 VC가 뭐 내가 매출 추정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대로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기본적으로 저 같은 VC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매출 추정은 다 서로 뭐 속고 속인다라는 표현은 그렇고, 자기도 개런티 못하는 숫자 쓰는 거고, VC도 그냥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납득할 만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, 뭐 그게 진짜 불변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VC 없습니다. 네, 없는데 그게 근데 가끔 이런 건 있어요. 여러분이 그 재무 추정, 매출 이익 추정을 하실 때 VC가 이렇게 이거 확 깨는데 약간 이 사람한테 투자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, 매출이나 이익 추정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창업자의 능력을 좀 의심하게 됩니다.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?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. 매출이 정말 말도 못하게 너무 커, 숫자가. 그러니까 VC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이거는 뭐 내가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이렇게 매출이 나는 회사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20년 동안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당연히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우리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못 보는 어떤 그런 매출의 상승이라고 하면은 그게 뭔가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만한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그냥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또는 이거를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세우는 창업자들도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투자에 좀 마이너스가 되죠. 왜냐하면 이 사람 현실적으로 계획을 못 세우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앞뒤가 안 맞는 매출 이익 추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어떤 경우냐면,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던 회사 중에 매출이 이렇게 가요. 그 회사는 지금도 매출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매출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추가를 하면서 그 제품이 이제 그로스 마진이 훨씬 높은 제품이었는데 그걸 추가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니 이게 영업이익이 70%가 난다라는 계획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. 근데 영업이익이 70% 나면 정말 꿈의 사업이죠. 내가 100억의 매출을 내면은 70억이 이익이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회사는 사실 없거든요. 구글, 애플, 페이스북 뭐 이런 데도 영업이익 70% 안 납니다. 오픈 AI도 이제 적자인데요.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내고 썼지만.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영업이익이 70%라는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사업 계획을
만드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사용자 몇 명에 또는 뭐 B2B 기업이다라고 하면 기업 몇 개가 1년에 기업을 몇 개씩 늘리고 나는 프라이싱을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곱해봤더니 매출이 이만큼 돼. 그런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니까 뭐 원가가 별로 없어.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니까 바텀업으로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야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그 매출이익이 높은 거, 그로스 마진이 높은 제품인 건 똑같은데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내가 비용 쪽에 굉장히 늘어나는 현실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늘기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비용. 그게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죠. 인건비, 예를 들면 세일즈를 더 늘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 그만큼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그걸 더 제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니까 엔지니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.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냥 너무나 나이브하게 바텀업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매출의 70% 영업이익이 날 것 같은 거죠. 그거는 현실적으로 근데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니까. 그래서 이게 너무 바텀업으로만 하셔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그 탑다운으로 이렇게 보셔도 내가 그래도 올해 뭐 60억 했으니까 내년은 200억은 해야지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200억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있는 거를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인력 증가하는 계획이나 이런 걸 봤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올해 60억 할 때 우리 직원 수가 30명이었는데 200억을 하는데 직원 수가 35명이야. 아니면 40명이야. 물론 그렇게 직원을 조금만 늘려도 매출이 3배, 4배 늘어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항상 매출이 그렇게 서너 배 될 때는 직원 수도 늘고 비용도 더 많이 늘어요. 이게 같이 늘지 이 비용은 20% 올랐는데 매출이 뭐 200% 오르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 비용도 어느 정도 따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창업자 대표의 경영자로서의 어떤 사고 능력, 현실적인 판단 능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무 추정을 하실 때 뭐 재무 추정이라 그래 봐야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추정인 건데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매출은 더 적게 나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.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. 스타트업이 뭔가 그 프로덕트 개발하는 로드맵을 만드실 때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개발되고 돈도 더 많이 들죠. 보통 뭐 스타트업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출이 재무 추정을 하실 때는 너무 작은 재무 추정은 투자자한테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 내가 뭐 내년에 매출 1,000억을 하겠다 뭐 이런다고 투자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매출과 이익 추정은 투자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의 측면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. 그게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막 영업이익이 뭐 50, 60, 70% 나오는 그런 그 장부상에 내가 바텀업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잘 안 나온다. 설사 여러분이 그렇게 그 영업이익 20% 약속하셨다가 70% 내면 투자자가 너무 좋아하겠죠. 계속 투자해 주겠죠. 근데 그 굳이 지금 내가 뭐 70% 영업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나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매출 재무 추정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이게 요렇게 돌려봐도 맞고 저렇게 돌려봐도 맞고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어느 쪽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뭐 이거 메이크 센스 하네 이 정도는 되겠네 잘하면 이 정도는 되겠네라는 정도 선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그거는 꼭 VC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그런 오퍼레이팅 플랜을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추정해 보시는 능력이 초기 창업자한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사실 뭐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내가 내년에 1억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 수준에 맞게 지금 쓰고 있는데 내년에 1억이 아니라 내가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. 그러면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 뭐 스타트업 경영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꼭 VC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재무 추정, 매출과 이익 그리고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의 추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. 그 능력은 여러분한테는 계속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동안은 중요해요. 그래서
재무 추정 만드실 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딱 맞는 답이라는 건 없다. 많이 쓴다고 좋고 적게 쓴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. 이게 그냥 VC가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있고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그 재무 추정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.